안녕하세요. NNK 포랑입니다. 기아가 드디어 PV5의 양산형 모델을 외관을 공개했죠. 사실 지난 2024 CES에서 이 컨셉트 모델을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실제 양산으로 가는 부분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. 일단 그 2024 CES 통해 공개됐던 뭐 PV7이나 뭐 1 모델 외에 5 같은 경우에는 양산을 하겠다고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, 실제 이제 그 양산에 대한 모델이 외관 디자인이 나왔는데, 이게 이제 콘셉트랑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살펴보고요. 그리고 이 기아가 지금 추구하는 이 PVV에 대한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사실 지난 CES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, 지금 곧 다가올 EV데이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, 과연 제가 좀 어떤 부분이 좀 약간 아쉬웠는지,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이 사업이 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아는 이번 EV데이에 앞서서 두 가지 모델을 먼저 공개했는데요. 하나는 이제 승객용 PV5고요. 그 다음에 화물용 PV5 두 가지를 공개했습니다. 승객용 PV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. 일단 기아가 PV5 그 디자인 내놨을 때 그 프로파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벨트 라인은 굉장히 낮게 가져갔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승객존이나 운전석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그런 시야 확보에 굉장히 도움되는 이런 디자인을 갖출 것 같고요. 게다가 이제 그 휠 아치 크레딩이나 로커 패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존의 그 선보였던 컨셉트 모델과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세마쇼 때 공개했던 그 PV5 위켄더랑 같이 약간 오프로드 캐릭터를 굉장히 암시함과 동시에 어떤 뭐 상부 캐빈과 또 하단부 간에 굉장히 좀 견고한 느낌을 양산 모델에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뒤로 올수록 또 이렇게 약간 그 내려가는 모습들이 뒷필러 이런 부분들의 처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. 승객용 같은 경우는 리프트업 이제 테일게이트를 달았고요. 이제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 그 일반적인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PVV 모델로서 제 역할을 갖추고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물론 그 인테리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지난해 공개됐던 콘셉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뭐 레일 같은 것들 달아서 뭐 실내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키웠어요. 근데 이게 양산 모델까지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화물용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박스형 디자인을 그대로 좀 유지하면서도 그 공간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했다고 기아는 얘기합니다. 게다가 그 이제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 약간 클럽 도어처럼 양쪽에 열리게 만들어놔서 뭐 물건을 빼거나 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다고 이제 기아는 말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지난해 공개됐던 콘셉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 범퍼 하단에 뭔가 디지털로 뭐 글자를 내보낸다든가 뭐 이모티콘을 내보낸다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어떤 그 상대와 또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또 모델을 선보이긴 했는데, 이 부분은 제가 양산형에서 보니까 좀 빠진 것 같고요. 그리고 콘셉트 모델 당시에 굉장히 강조했던 이지 수업 같이 어떤 그 승객존이나 아니면 화물칸을 뭐 운전석과 분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이지 수업 같은 것도 이 양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이제 목요일날 EV데이 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일단 화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콘셉트 모델 당시에는 뭐 하이루프 버전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,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 EV데이 때 이 PV5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다양한 변형 모델도 같이 소개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쪽의 모델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기아의 이 PVV라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약간 이름 바꿨죠. 뭐 플랫폼 비욘드 더 비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또 자동차 어떤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, 이게 사실 그 그냥 B2B에 강한 이런 시장이고 정말 그 목적 지향형 어떤 특수한 목적에 필요한 차들을 그때그때 굉장히 고효율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마켓인데, 기아는 단지 이 차량의 장점 외에도 지난해 CES 통해서 어떤 차량 호축이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실제 운전기사가 최적의 루트를 찾는 이런 부분들까지도
인공지능과 텔레매틱스, 다양한 전반적인 기아가 설계하는 플랫폼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 안에서 기아가 추구하는 바를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 비즈니스가 B2B를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영업 능력이 있는 어떤 리더가 필요한 이런 입장인데, 지난 2023년 기아는 지금 유럽법인의 이 PPV 비즈니스 총괄 책임자로 피에르 마르텐 보 상무를 영입했습니다. 네, 이분은 이탈리아 피아트에서 근데 B2B 사업을 담당한 걸 시작으로 해서 뭐 스텔란티스 그룹 안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그 관련된 일을 했는데요. 그럼 미국 쪽의 경력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그 유럽 시장에서 B2B 쪽으로 굉장히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수완이 있으시다고 좀 이해가 많이 나오신 이런 또 임원인데, 이분이 어쨌든 2023년에 조인을 했고 2024 CES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기아의 어떤 이런 뭐 B2B 전략 혹은 뭐 이런 약간 B2C까지 감안하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. 이제 아마 곧 있을 EB데이에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될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시장 자체가 자동차와 연결된 어떤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기아는 지금 차 자체라든가 어떤 연동된 그런 부분들까지는 기아가 좀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, 문제는 이 기아가 만든 이런 또 특수 목적 차량들을 사줄 수 있는 이런 또 소비자가 필요한데, 지금 지난해 발표 때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발표했던 게 이제 우버, 그 다음에 뭐 이제 쿠팡, CJ 대한통운, 카카오 모빌리티, 이제 혹은 뭐 두바이 택시 이런 서비스까지 좀 언급을 했는데,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자들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, 이제 뭐 최소한 어떤 미국 내 뭐 어떤 규모를 갖춘 체인과의 뭐 MOU 정도라도 좀 해서 발표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체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 배송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별로 작은 마켓을 공략하는 이런 또 시장에서 어떤 또 틈새 공략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배송 시스템까지 기아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있어 보이는데, 모르겠어요. 일단 뭐 내일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있는 EB데이에서 또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서도 지금까지 발표된 요 파트너들은 사실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아마 그 스페인에서 발표를 하고 지금 담당 B2B 했던 임원이 주로 유럽 시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 쪽이나 한국 파트너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기아 이 PPV 모델이 들어올지 안 올지는 솔직히 이제 좀 약간 반신반의해요. 근데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서도 어쨌든 물류나 이런 쪽을 측면으로 볼 때는, 혹은 또 이제 B2C 같은 경우에 이제 PV5 모델을 캠핑카로 만들 경우에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에서 과연 어떤 파트너십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좀 진지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데, 어쨌든 이번 또 EB데이에 이런 얘기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볼 부분이고요. 어쨌든 PV5는 생각보다 잘 영상형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또 다가오는 EB데이 전에 또 소식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고요. 뭐 어쨌든 기아가 지금 미래 먹거리를 이런 식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응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M&K 기어풀 황이었고요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. 안녕.